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업입니다. 오늘은 치매의 예방과 경도인지장애의 재활체육과 식이요법을 통하여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복원과 치유와 관련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의술을 행하는 행위와 같은 법리적으로 불법적인 의료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체육학자이며 재활체육 지도자, 사회복지사로서 심신의 손상이나 예방을 방지 또는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 알려드리고 지도하는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치매에 관심이 많고 고약하고도 잔인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하여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법과 재활체육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애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치매의 종류와 증상은 원인과 뇌에 영향을 받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치매가 발병하게 되면은 일단은 기억의 상실, 의사소통의 어려움, 판단력의 장애, 성격의 변화, 추론 및 문제 해결의 장애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의 상태가 진행됨에 따라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며 종국에는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본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가족들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잔인하고도 몹쓸 질병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 치료와 재활체육의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 간병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매가 이미 고위험군에 접어들었거나 경도인지 기능 장애의 단계를 추월하였다면 자세한 진단과 약물 치료 등은 전문의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아서 증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오랫동안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와 재활체육, 생활방식의 중재, 지지요법 등을 잘 따라한다면 약간의 호전이나 진행 속도를 늦추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치매의 발병률 중에서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많은 발병률을 보이는 파킨슨병도 신경퇴행성 질환 중에서 하나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들의 90% 가까이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입니다. 알츠하이머에 관하여서는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파킨슨병은 주로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행성 신경질환입니다. 이는 뇌의 신경세포, 특히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손상되거나 소멸을 할 때 발병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파민은 움직임과 조정을 제어하는 신호의 전송을 담당하는 화학적 전달자입니다. 파킨슨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발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반적인 발병의 원인을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파킨슨병에 대한 완치법은 없지만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체육, 생활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서 질병의 증상을 관리한다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신부내 자극과 같은 외과적인 치료가 권장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은 비자발적인 떨림으로 일반적으로 한 손이나 손가락에서 시작이 되며 휴식을 취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으로는 무언가 노려보는 듯하며 눈 깜빡임이 부족하고 걸을 때 한쪽 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등이 굽은 자세로 걷는다거나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질질 끌고 목이나 사지가 무감각하거나 쑤시고 불편함을 느끼거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내부 떨림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손과 발의 떨림 현상, 팔, 다리나 몸통의 경직 또는 경직으로 인해서 이동성과 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육의 경직, 운동 동작의 느림이나 운동 부족의 현상, 균형 감각 기능과 협응력이 손상되어 직립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낙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자세의 불안정, 신체의 균형 잡기가 어렵거나 보행의 장애와 관련된 몸의 특정적인 구부림,
불분명한 목소리, 단조로운 목소리 등 말투의 변화와 걷는 동안에 팔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느끼는 동결 현상, 소자증 또는 작은 필기체,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인지 변화와 같은 비운동 증상, 느린 동작으로 인해서 간단한 작업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운동 완만증 등의 증상들이 대표적인 파킨슨병의 증후군입니다. 우선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나 가족들이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해보고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치매 전문 병원에 방문을 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을 통하여 간단하게 셀프 진단을 진행해 보면 자신이나 가족, 지인들의 인지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셀프 진단 검사는 총 1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셀프 진단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나 가족, 클라이언트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3개 이상이라면 주의 단계, 5개 이상이라면 경도인지 장애에 이미 접어들었거나 또는 치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한다. 기억력의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며칠 전에 나는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가 어렵다. 며칠 전에 한 약속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친한 지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물건을 둔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분실한다.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 가스나 전기 끄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기억력이 동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을 한다.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또는 자녀의 집을 기억하지 못한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물건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상 14가지입니다. 치매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서도 암과 함께 불치의 병이지만 암보다도 더 고약하고 잔인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병마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를 바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질병은 잘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잘 알아야 미리 대비와 예방을 해서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들이 그렇지만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고 노화가 원인이 되는 질병의 노출에 예방과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진 치매 예방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333 수칙입니다. 3가지는 권하고 3가지는 금하고 3가지는 행한다입니다. 3권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을 하고 단백질, 야채, 과일을 골고루 섭취를 하며 매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3금은 술과 담배를 끊고 항상 내 손상을 주의해야 합니다. 3행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측정을 정기적으로 하고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자주 하고 매년 치매의 조기검진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건강한 부자로 살아가는 프로그램 중에서 치매의 예방과 재활체육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하면 첫째는 운동요법입니다. 규칙적, 점진적인 운동을 하는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며 치매 발병 위험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의 순서와 방법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상을 방지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반드시 꾸준하게 병행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파워워킹과 함께하는 숫자 연상 인터벌 트레이닝은 치매 예방과 경도인지 장애의 재활에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저의 방송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를 시청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요법은 근골격계의 부상, 신경장애, 심혈관 질환, 만성 통증 질환, 당뇨병과 같은 대사장애 등 다양한 질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동요법은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재활체육과 손상된 심신의 보건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재활체육 프로그램, 맞춤형 재활운동 프로그램은 개인의 필요와 목표를 해결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에는 준비운동과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심혈관 조절, 균형 훈련,
기능적 움직임과 같은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활 운동과 함께 적절한 신체 역학, 자세, 부상의 예방 전략 및 자기관리 기술에 대한 트레이닝이 함께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재활 및 장기적인 건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양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은 치매를 관리하고 뇌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일화된 치매의 식이요법은 없지만 특정한 식이 패턴과 특정한 영양소는 인지 기능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뇌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몇 가지 식이요법의 권장사항들과 건강한 식단은 토마토, 당근, 피망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과일과 채소, 통곡물, 오트밀, 생선, 가금류 등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탄수화물, 포화지방, 설탕,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MSG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식단은 인지기능 장애의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스낵, 디저트, 가공식품들의 섭취를 제한하고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과 오트밀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아마씨, 치아시드, 호두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인지기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함영증 성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황산화제가 풍부한 식품, 황산화제는 인지기능의 저하를 예방하고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의 일일 권장량은 여성은 80g 이상, 남성은 100g 이상입니다. 개개인마다 체력, 활동량과 운동량에 따라서 가감을 하면 됩니다. 저는 하루에 약 200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삶은 계란 3개와 두부 2분의 1모, 우유 한 잔과 치즈 한 조각, 육류 또는 생선의 단백질, 그리고 간식으로 견과류, 땅콩,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등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분의 공급은 뇌의 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주로 물과 기타 음식물의 수분, 음료를 통해서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적절한 수분의 섭취를 해주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D의 결핍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강화 유제품, 강화 식물성 우유, 대체품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비타민 D의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루에 꼭 3끼를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다이어트는 매일 하여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물 이외의 음식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위장도 휴식을 취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에 이어서 생활요법과 작업요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